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국토계획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 형태 여러분들이 절차 과정 잘 정리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또 역시 숙제 확인한 후에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발행위 허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14번째 개발행위 허가 키포인트인데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 자체에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여기는 공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일반 개인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 허가 대상은 건물, 토입니다. 그렇죠? 건물, 토. 그때 토는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자, 그런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제외된다 그랬는데요. 자, 이건 공사업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공사업은 제외된다. 왜? 공사업은 뭘 받아야 되니까? 인가 받아야 되니까 허가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답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재난복궁이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나오는데, 자, 요 응급조치가 나오면은 유일하게 뭐라 그랬어요? 신고. 그렇죠?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경미한 경우로 공부한 게 뭐냐면 단축이죠. 그리고 축소입니다. 그래서 단축, 축소의 반대말 형태는 연장이라든가 확대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연장이나 확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숫자로 나오면은 5 이하. 이 경우를 경미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하지 않는다? 허가하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미안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일단 비도시지역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관농자니까 관농자를 생각하면 되고, 그때 관농 2개가 3만,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마지막 자가 5천. 그래서 친구 하나씩 두다 보니까 3을 친구로 친한 친구는 0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같은 보전이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보전, 녹지지역이 들어가서 이게 5천, 그리고 나머지가 1만, 이렇게 미만이라는 사실. 준공검사 나왔는데, 준공검사는요, 바로 토지 분할인 경우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할 필요 없고요. 물건 쌓기도 준공검사 할 필요 없다. 나머지 형태인 건물, 토 중에서 토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준공검사를 하더라. 그때 토지 형질 변경과 토속 채취라고 그랬습니다. 자, 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심의 거쳐서 3년이에요. 그죠? 심의 거쳐서 3년. 자, 그런데 심의 없이 2년이 연장이 가능한데, 여기서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계획인 경우하고, 지구 단위 구역인 경우하고, 그리고 기부인 경우하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계획, 지구, 기부,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부입니다. 자, 성장관리계획은 녹관, 농자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는데요. 이때 완화를 할 수 있는데, 자, 성장관리계획은 유치하는 거라고 그러죠. 교도소 유치에. 그때 완화 규정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생각하면 된다겠습니다. 건폐율인 경우에는 50%, 그리고 용적률인 경우에는 1이 5세요 125%.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나머지 형태의 건폐율은 30%인데, 근데 용적률은 1이 5세요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용적률의 125%는 오직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이죠. 공공시설 규정 나와 있는데, 자, 주어가 행정청이면 무조건 무상. 주어가 비행정청이면 꼭 찾아야 될 것이 종래
폐지. 여기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무상. 그러니까 결국은 유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바로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5번째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 경우에는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용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나서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 동네 애들이 아니더라. 그래서 뒤에 구역이 붙었다고 해서 이것들을 용도구역이라고 쓰면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계획에는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지정은 임의적 지정입니다.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필요적 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럼 지정을 누가 하느냐? 시군수가 한다 그랬죠? 6장.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빨리 판단할 줄 있어야 돼요. 근데 기준 그러면 누가 나온다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는 강화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합니다. 자,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50%에서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는 2년이 나오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2년이 안 나옵니다.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1년 이내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 안 하면 1년 다음 날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2년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2년은 안 나오지만 둘 다 20%는 나오더라. 그때 20%가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부하는 거고, 그 기부는 개인적으로 기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개발행위 건수와 인구 증가율이 나온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거칠 필요 없습니다. 먹튀하기 때문에.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하는 거예요. 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이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땅이기 때문에 절대 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땅이 없는데 돈이 많아봤자 소용없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부과 대상은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하면 무조건 기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부할 때가 있어요. 그게 20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근데 기부할 때 최소 얼마 이상을 하라 그랬죠? 10만 원 이상은 해라 그랬죠? 그래서 최소 나오면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최소 나오면 그냥 10만 원 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기부할 때는 최소 10만 원 이상은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은 물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부는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회계에 잡혀놓는 게 아니라 무슨 회계에 있다 그랬습니까? 특별 회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한 게 청문이에요. 청문은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 청문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구청장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청문을 하는 이유는 여기는 이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용을 취소하는 겁니다. 자, 이용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인가 취소, 허가 취소. 그러다 보니까 인가를 하려면 행정청이 비행정청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 취소. 자, 그래서 결론은 인가 취소, 지정 취소, 허가 취소 이 세 가지에 한해서만 청문이 있더라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국토계획법을 다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건축법으로 갔고요. 자, 건축법에서는 용어 정리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때 지하층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하층은 땅 밑으로 얼마가 들어가라 그랬죠? 층고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층고는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사람이 서 있는 곳이라 했죠? 그래서 윗면에서 윗면까지를 층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요 구조부 그러면은 내기, 바, 보, 지,
딱 이것만 주요 구조부입니다. 이거 외에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둥이라고 그랬지 무슨 기둥이라고 한 적 없고요. 보라고 그랬지 무슨 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준초고층과 초고층으로 나눕니다. 그때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을 우리는 초고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중과 준다중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자, 다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5천 이상, 준다중인 경우는 1000 이상인데, 그런데 12가지 용도 중에서 5천과 1000을 구분하는 것은 6가지 용도밖에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6가지 용도는 1000 넘으면 많이 넘든 2만이 넘든 무조건 준다중인 경우가 있더라. 그게 바로 교, 장, 위, 관, 노, 운, 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잠을 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관광 휴게시설이지 관광 숙박이 아니고 운동시설이지 운수시설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16층 이상이면 그렇죠? 16층 이상이면 방금 배웠던 교장이 관노 운이라 할지라도 16층 이상이면은 무조건 다중입니다. 또 우리는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가면은 동식물원이 있는데 동식물원은 아무리 커도 다중도 아니고 준다중도 아닙니다. 하지만 16층 이상이면 뭐가 된다? 무조건 다중입니다. 자, 그리고 특수구조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되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경우는 특수구조건축물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 적용이 있는데요. 자, 건축법은 뭘 간섭하느냐 라고 봤더니 바로 건축물을 간섭한다 그랬죠.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지붕과 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이 다 있는 게 아니라 2개씩만 각각 있으면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지붕입니다. 자, 그게 지하에 있던 고가에 있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용 제외 경태가 있는데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유산,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문화유산은 일단 건축법에서 적용하지 않겠다. 철도시설, 그러나 철도 역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톨게이트, 그리고 간이창고, 그 다음에 수문조작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더라. 여기는 용적률이니 건폐율이니 높이니 이런 거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작물을 간섭하는데 공작물은 중요한 게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리되지 않으면은 축조신고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랬죠. 분리됐을 때 축조신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한 걸 외워둬야 되는데 이 외운 것은 분리됐을 때 써먹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되면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옹담, 사기장광, 그리고 오태, 육골골 팔고 지하 30점 밑에 숨었다. 근데 이건 다 넘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과라고 그랬고요. 이때 첨탑이 나오면 첨이는 사라고 그랬고, 그리고 철이 나오면은 철탑이 나오는 경우 있다 했죠? 그러면 6이 넘어야 된다 그랬죠? 비교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면이나 동 또는 읍인데 500인 미만인 섬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건축법을 적용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빼주는 거예요. 그 몇 개가 도로, 대지, 건축선, 방화, 이 4가지 유형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이런 것들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없애고, 없앤다는 의미로 쓰는 것은 멸실이나 해체라는 말을 쓰거나 해체와 비슷한 말로 쓰는 경우는 철거라는 말을 쓸 겁니다. 철거는 하늘이 철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해체와 철거는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존보다 더 크게 만들었을 때 이것을 신축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을 아무 일 없는데 그냥 늘리는 것, 이것을 증축이 되고요.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개축, 기존 건축물이 멸실되면 이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재축. 그런데 이게 커지면 신축이 된다고 그랬죠. 동일 범위에 되면은 개축, 재축. 이전은 주요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살짝 움직이는 것, 이것을 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대수선 잘 기억하세요. 대수선은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늘리면 증축이 돼버립니다. 근데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증설, 해체만 들어가면 그냥 대수선입니다. 8가지 용도라고 그랬죠? 주요 구조부하고, 그리고 외부 형태로서. 자, 경마 있었고요. 내기, 바보, 지주 있었죠? 그 8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증설되거나 해체된다. 그럼 무조건 대수선. 근데 수선하고 변경이 되면 변수가 생긴다 그랬죠? 이때는 숫자 3이 나와요. 다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내기, 보지, 마, 5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내력벽과 마감재는 30 이상, 기둥, 보, 지붕투는 각각 3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수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비교를 좀 잘 하시면 되는데, 이때 대수선의 주요 구조부에는요, 바닥에는 방화가 포함되어 있고요, 주계단에는 피난계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요 구조부는 그냥 내기, 보지, 내기, 바보, 지주인데, 그런데 대수선에서의 주요 구조부는 바닥에 방화가 포함되어 있고 주계단에 피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바닥이나 포함되어 있는 주계단, 피난계단인 경우는 여기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숫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수선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틀린 거 고치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31번 내용은요, 이거죠.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자, 게임 끝났죠. 응급조치. 그리고 나서 결론을 봤더니 허가하여야 한다. 아니죠?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 자, 32번은 토지 분할입니다. 이거 주어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봤더니 결론이 뭐 있어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토지 분할 자리에 물건 쌓기가 들어가도 X가 되고, 그죠? 근데 만약에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조치가 들어가면은 옳은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33번 문제는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으로서 수목. 자, 이게 주의 핵심이죠. 자, 수목이 나오면은 제한이 가능하죠. 심의 거쳐서 몇 년? 3년. 근데 연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자, 수목이 나오는데 여기 또 우량농지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상당히 길게 써졌는데 수목 빼고 또는이기 때문에 우량농지 등으로 이렇게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나오거나 우량농지가 나오면 연장되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환경이 나오거나 경관이 나오거나 문화유산이 나오면 연장되지 않는다. 근데 나머지 계획이 나오거나 지구가 나오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오면 연장이 됩니다. 그때 연장은 몇 년? 2년. 그리고 심의 거쳐요, 안 거쳐요? 거치지 않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군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연장 사유가 나왔다 그러면 2년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심의를 거치냐 거치지 않는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34번 문제 보시면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결론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완화. 틀렸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몇 퍼센트? 50%. 예? 자, 35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해당 지역의 전년도, 자,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더 이상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면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자, 요것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요적이고, 필요적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나옵니다. 개발 및 또 관리구역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그러니까 틀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를 모르고 잘 모르겠다. 나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였는데 헷갈려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20%죠. 20%인데 앞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20%가 나오면은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런 방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그렇게만 하면은 여기 있는 여기까지만 보고도 답은 찾을 수 있다. 자, 36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실 문제가 나오면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효잖아. 실효는 1년이 되는 언제 해제되죠? 다음 날이죠. 그렇죠. 다음 날. 그래서 여기도 역시 1년이 되는 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7번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면서 16층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고라고 쓰는 것은 여기서는 이면서라는 소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데, 근데 그게 몇 층짜리라고? 16층짜리라고. 그러면은 뭐든 간에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죠. 모두 다. 모두 다 이렇게 생긴 건축물은 모두 다 다중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가 제외돼 버렸어? 동식물원이 제외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동식물원은 일단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다? 다중.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은 제외되는 게 맞아. 그런데 뒤에 16층까지 나왔으니까 제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38번은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뭐 했어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분리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머릿속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기만 읽어버리면은 이옹담이니까 신고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해 두셔야 돼요. 자, 39번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 그러면 재축입니다. 머릿속에 딱 이게 들어가야죠. 아, 이건 재축이구나. 근데 늘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축. 동일하면 재축. 근데 봐서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늘렸지. 그럼 뭐가 돼야 돼? 신축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40번은요. 보입니다. 자, 8가지 안에 들어가죠. 보가 뭐였어요? 2개를 증설했습니다. 그럼 이건 2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보를 증설하면 무조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수선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기둥입니다. 8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선이 나왔네요. 자, 수선이 나오면 이제 변수가 생겼지. 숫자 3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럼 3이 들어가는 소리는 내기, 보지, 마, 3이잖아. 기가 들어있어요. 기는 숫자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개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건 맞는 문장이면 뒤에 문장은 틀린 문장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틀린 거 고치기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그죠? 가면 갈수록 키포인트 문장을 자꾸 익히는 연습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보일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모든 문장은 다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핵심을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르니까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알면은, 아는 단어가 나오면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순신 나왔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안 내용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자주 모르는 내용 나오면은요, 이게 뭔지를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이순신은 남자다. 그러면 O라는 사실 누구나 다 알아. 이순신이 여자다. X라는 사실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갑자기 신윤복이 여자냐 남자냐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드라마 보니까 신윤복이 여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남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헷갈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바로 누구는 남자다, 누구는 여자다. 이게 정확성이 있는 경우 이러면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 정확성이 있게끔 찾아가는 연습을 꼭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애매하게 알고 옛날 시험은 그랬습니다. 조금씩 애매하게 알아도 대충 어떻게 해갖고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알면 맞출 수 있습니다. 모르면 아예 다 몰라요. 왜? 속임수를 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진행해 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가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그렇죠?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 5분간만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